안녕하세요. 회사 실무 프레젠테이션 주제 풍차 돌리기 예적금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강의를 할 때 제가 기능 설명 위주로 간단히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알맞는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실제로 풍차 돌리기 예적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에 주제를 하나 정했으면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주제에 알맞게 각각의 장면들을 구성할 때 제목 슬라이드, 또 제목 다음에는 풍차 돌리기가 무엇인지 풍차 돌리기를 간단히 보여줄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풍차 돌리기 예금과 적금에 관련된 슬라이드, 또 얼만큼 예금을 하면 이자가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지 이런 증가율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차트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파워포인트를 켠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각각의 장면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저는 지금 제목 슬라이드를 보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풍차 돌리기란 무엇인지 간단히 매월마다 통장을 만들어서 1년간 12개의 통장을 꾸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매월마다 통장을 만들 때 1년 만기로 만들어서 다음 해가 되면, 다음해 1월이 되면 그 작년에 내가 그 가입을 했던 해당 통장이 만기가 되면서 만기금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풍차 돌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풍차 돌리기란 어떤 형태로 굴러가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풍차 돌리기는 예금과 적금을 혼합한 형태와 적금과 예금을 따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적금과 예금을 따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적금과 예금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왼쪽 부분은 적금에 관련된 설명, 오른쪽은 예금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보시면 단순히 텍스트만 넣어서 슬라이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도형 그림도 넣어놓고 도형도 네모나게 도형도 넣어서 그 안에 글자도 넣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도형 형태로 강조를 해줄 수 있고 그림을 몇 개를 그려서 매달 12번 불입이 된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기 좋게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게 되면 예적금의 차이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전 슬라이드와 거의 유사하게 작성이 되었죠. 이렇게 유사하게 작성하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약간만 변형을 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이제 풍차 돌리기가 매월마다 통장을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했는데요. 1월 달에는 적금 통장 1번을 만들고 그런데 이 적금 통장 1번은 1년 만기에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통장입니다. 그러면 2월 달이 되면 적금 통장 1번에다가 돈을 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금 통장 2번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월 달에는 20만원을 저축해야 하는 거고요. 3월 달에는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30만원. 4월 달에는 40만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고 아래쪽에는 월 불이백이 그럼 총 얼마인지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는 표를 가지고 만든 슬라이드고요. 그 표를 가지고 다 붙여서 만들지 않고 여기 있는 각각의 표가 총 12개 가로로 12개 여기 하나 더 13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디자인이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를 복제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는 풍차 돌리기 2년차 적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풍차 돌리기 2년차에 가게 되면 작년 1월에 내가 적금을 부은 거가 만기가 되겠죠? 만기금이 발생하고 만기금에다가 추가 저축액, 추가로 더 저축을 해서 또 그 다음 연도에 1월 만기가 되는 적금 통장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들을 설명을 할 때 단순히 텍스트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도형, 그리고 아이콘,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청중한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드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풍차 돌리기 2년차 적금일 때는 금액적으로 어떻게 저축이, 얼마만큼 저축이 되는지 또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도 이전 슬라이드와 비슷하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또 예금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풍차 돌리기 예금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도형과 텍스트, 아이콘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때 슬라이드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여기 1년차에 관련된 항목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연 3%의 이자일 때 이자가 총 얼마가 발생을 하는지, 그 목돈은 내가 얼마만큼 모았는지 이런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클릭을 또 하게 되면 여기 있는 2년차의 정보, 그 2년차가 만기가 됐을 때는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텍스트가 올라오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날아오기, 또 강조 효과, 사라지게 하는 효과,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효과 적용하는 방법까지 앞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풍차 돌리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이자가 복리로 굴러가는 거라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 비교된 내용들을 보면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1200만 원 들어갔을 때 이자가 36만 원 발생을 하는 반면에 5년차까지 진행을 하면 이자가 191만 원이 발생이 되죠. 이렇게 이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차 돌리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이자를 붙여주는 격으로 이자가 복리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풍차 돌리기 예금에 관련된 설명을 이런 도형과 텍스트를 사용해서 만들면서 또 직접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1년차에 1200만원, 2년차에도 1200만원, 내가 저축은 똑같이 1200만원씩 매년마다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자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정비례해서 이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더 많이 증가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차트 슬라이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단순히 애니메이션은 없이 이런 식으로 제가 장면들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더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슬라이드 작업은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 풍차 돌리기란 어떤 것인지 간단히 텍스트와 그림을 가지고 사용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개월간 무료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체험 해보시고요. 또 매월 구독을 하실 거면 월 구입하시고 여기 2019
일회성 구매가 있습니다. 일회성 구매는 한 번 구매를 하시면 매월 그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버전 선택해서 다운받고 무료 체험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버전은 2019 버전인데요. 2019 이전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위에 있는 메뉴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버전을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파워포인트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 부분에는 내가 최근에 열었던 파워포인트 문서, 프레젠테이션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아예 빈 화면으로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식 파일들이 있습니다. 미리 디자인이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공되는 디자인을 토대로 새롭게 만들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새 프레젠테이션, 아예 빈 프레젠테이션으로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부제목을 입력하라고 이런 틀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는 각각의 장면이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 첫 번째 1번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홈 탭에 새 슬라이드 이거 눌러서 추가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아이콘하고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아이콘을 그냥 클릭하면 내가 어떤 틀을 선택하지 않고 임의로 제목과 텍스트나 내용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틀 형태로 뜨게 되는 거고요.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비교되는 형태라면 비교 슬라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레이아웃으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택하고 딜리트. 슬라이드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먼저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기 전에 디자인부터 잡아놓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 보시면 여러 가지 제공되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디자인 중에 자, 여기 그물이라는 디자인이 있죠? 그물 클릭.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아까 새로운 거 만들 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 서식들을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항목을 또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눌러볼까요? 만들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글꼴 서체와 색감이 다 미리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제공되는 이런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고 도형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이 전체적인 디자인과 어울려질 수 있는 도형 스타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빈 프레젠테이션에서 내가 일일이 배경을 만들고 색깔을 직접 지정해서 하다 보면 이 작업의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또 디자인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어우러지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공되는 디자인을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디자인을 여기 있는 아까 제공되는 디자인이 있었죠? 테마 디자인을 사용해도 되고 저는 되도록이면 미리 예제 작업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사용할 거고요. 방사형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제공되는 서식 중에 빨간색 방사형 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옵니다. 만들기. 자, 이렇게 디자인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뒤에 필요 없는 슬라이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뒤에 있는 슬라이드까지 선택할 때 Shift 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 딜리트 이렇게 한 개만 남겨놨고 제목 여기 추가하면 되겠죠. 제목 레이아웃 이 텍스트 지우고 제목으로 풍차 돌리기 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있을 거고 저는 부제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자인 탭에 다시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테마, 나중에 테마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다 마음에 드는데 색감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글꼴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면 일부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글꼴은 그대로 둘 거고요. 색감만 약간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파랑색. 이렇게 테마 색상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도형 같은 것들을 그릴 때 도형 하나 임의로 그려볼까요? 도형 그려놓고 도형에도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식에 관련 색상도 함께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디자인 탭에 있는 색상, 테마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게 되면 배경색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도형의 색상도 함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의 색상이 함께 바뀌는 건 테마의 색상을 바꿈으로 인해서 도형에 적용할 수 있는 제공되는 도형 스타일도 함께 디자인이 함께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어우러질 수 있게 색감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상을 사용하시면 어우러지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푸른색 계열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목이 너무 좁게 표시가 된 것 같아서 글자 수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차 돌리기, 할 때 중간에 점을 넣을 건데요. 삽입에 보시게 되면 여기 기호라고 있습니다. 기호 부분에서 가운데 점을 삽입, 적금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글꼴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꼴 서체를 이 부분에 똑같이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서식 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적용되어 있는 글꼴 서체와 글자의 디자인, 색상, 크기 이런 것들을 똑같이 복제해 주는 게 홈탭에 있습니다. 서식 복사 클릭해서 적용하고자 할 부분에 드래그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예적금 적었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좀 더 늘리고 싶다면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틀을 잡고 늘려주셔도 이렇게 글자 크기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는 제가 다 완성을 한 거고요. 이 상태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 때는 저장을 미리 해놓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때마다 추가해서 계속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단축키는 Ctrl S. 클릭하면 지금 처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뜨고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 저는 여기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차 돌리기 예적금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도록 할 건데 다음 슬라이드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 도형을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텍스트.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아이콘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2개가 똑같이 나와 있죠. 자, 똑같이 간격을 똑같이 맞춰주고 한 라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 레이아웃 중에서 저는 구형 머리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머리글. 그 다음 위쪽에다가 풍차 모양으로 도형을 그려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삽입의 도형. 도형 부분에 보면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화살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양. 이렇게 골라서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요. 도형을 그려놓고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도형을 편집할 수 있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추가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도형 스타일을 그냥 어우러지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도형 채우기 색상과 윤곽선 그리고 여러가지 효과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색감은 보통 선택을 할 때 테마 색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원색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디자인과 어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강조가 되어서 튀어버리는 색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테마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람개비 모양은 흰색으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테마 색상 중에서 흰색 그리고 윤곽선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없음. 크기 적절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줄 때 여기 보면 흰색 조절점이 있죠.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절했고 그 다음에 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는 홈 탭에 있습니다. 복사. 여기 보면 복사하는 아이콘이 있죠. 단축키가 나와 있는데 단축키 반드시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사는 단축키가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 근데 이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생기는데 복제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복제. 선택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제. 단축키는 컨트롤 D. 이렇게 복제가 됐죠. 근데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려면 단축키 2번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컨트롤 D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복제해서 회전시켜야 되겠죠. 회전. 회전은 서식 탭에 회전. 정확히 90도 회전을 시켜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맞춰서 놓으려면 여기 있는 이 도형과 이 도형 같이 Shift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같이 선택한 다음에 서식 탭에 보면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가운데 한번 맞춰주고 중간 한번 이렇게 맞춰주면 정확히 여기 있는 이 꼭지점에서 중심이 잡혀져서 이런 모양, 바람개비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두 개의 도형을 가급적이면 같이 움직이게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서식 탭에 보게 되면 그룹하라고 있죠. 그룹.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꼭 외워두셔야 할 것이 복제하는 단축키 컨트롤 D 아주 많이 사용이 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바람개비 모양 도형을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텍스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여기 이 부분에다가 그냥 입력해 보겠습니다. 트리
미리 나와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풍차 돌리기란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다가 매월마다 통장을 만들어 1년간 12개의 통장을 만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월이라는 이 텍스트하고 그리고 1년간 12개라는 이 텍스트 선택을 했는데요. 선택을 할 때 선택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 부분의 글자 색상, 홈탭에 보시면 글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여기 색상을 저는 빨강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테마 색상이 아니라 표준색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테마 색상이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빨강색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표준 색상 사용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테마의 색상을 바꿨을 때 또는 테마 디자인 바꿨을 때 여전히 빨강색으로 나오게 되죠. 테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표준 색상이고 그리고 여기 색상 중에서도 표준 색상이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다면 다른 색 부분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월마다 통장을 만들어서 1년간 12개의 통장을 만드는 게 풍차 돌리기의 방식인데요. 이 풍차 돌리기 방식은 매월마다 통장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축액을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만큼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시각적으로 잘 전달을 할 수 있게 여기 아래쪽에다가 통장 모양을 아이콘 형태로 12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보시면 이거는 2019 버전부터 있는 기능인데요.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콘. 기호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보시면 자, 여러 가지가 있죠. 톱니바퀴 모양도 있고 동물 모양도 있고 의류에 관련된 거, 또 화살표, 예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 큰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 제공되는 내용들 중에서 상거래에 이런 모양이 있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삽입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아이콘 형태는 안쪽에다가 도형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다 간단히 내가 색상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모양이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서 위에 있는 이 부분만 지워주고 싶다. 그러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여기 보시면 그래픽 도구의 서식 탭에 그룹화라고 있죠. 그룹 해제.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걸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기 객체로 변환이 되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도형을 이렇게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변형이 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아이콘을 사용할 때는 직접 일일이 인터넷상에서 PNG 파일을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썼었는데요. 2019 버전에서는 아이콘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런 아이콘을 사용해서도 금방 인포그래픽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원래대로 돌려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아이콘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를 12개를 배치를 할 건데 아래쪽에 1월, 2월, 3월 이런 텍스트도 함께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삽입에 텍스트 상자 텍스트를 내가 임의로 만들 때는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클릭해서 아래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1월 그 다음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죠? 글자 크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여기 있는 이 도형하고 여기 있는 글자 맞춰줄까요? 서식 탭에 맞춤을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 글자는 가운데 맞춤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놓고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위치를 살짝 위로, 키보드 사용해서 살짝 위에는 아이콘과 붙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2개를 복제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것을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면 좀 더 편집이 쉽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식 탭에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그 이것을 복제할 때는 컨트롤 D 복제를 해서 드래그, 적절한 위치에 놓아주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인상에 맞게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 D를 또 눌러주면 방금 이동한 거리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컨트롤 D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 이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했다면 얘를 이동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또 이동시켜 놓고 계속해서 이동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열도 제대로 맞지 않고 간격도 나중에 따로 맞춰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하게 되면 맞춤을 또 한 번 해서 중간 한번 맞추고 가로 간격도 똑같이 다시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V를 사용하지 않고 컨트롤 D를 사용하면 컨트롤 D 한 번 누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만 제대로 배치를 해 놓으면 간격 맞게 배치가 된 거죠.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 놓으면 컨트롤 D 눌렀을 때 여기 비슷한 장소에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떨어진 간격만큼 계속해서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D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복제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크니까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이 틀 안에 다 들어오게끔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살짝만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서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만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죠. 2월, 3월 이런 식으로 쭉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서 풍차 돌리기 예적금에 관련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풍차 돌리기라는 것은 매 월마다 통장을 한 개씩 개설을 하는 겁니다. 1년차가 매우 중요한데 1년차에 이런 식으로 내가 통장을 만들어서 다음 해가 되게 되면 매 월마다 다음 연도가 되면 매 월마다 만기금이 발생이 되겠죠. 1년 만기 적금이니까. 매 월마다 다음 연도에는 만기금이 발생이 될 건데 이 만기금에다가 또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만큼 보태서 또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중간에 내가 해약을 하고 싶을 때 일반 통장을 내가 그냥 예금이나 적금을 넣었다면 중간에 돈이 필요했을 때 해당 예적금을 해약하면 이자를 내가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 풍차 돌리기 방식은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월 달에 내가 저축 시작한 요 통장만 해제를 하면 어느 정도 목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자를 포기하지 않고 해당 해지하는 것에 이자만 포기를 하면 돼서 그만큼 현금의 유동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매번 이렇게 내가 통장을 만들어야 돼서 매우 귀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풍자 돌리기를 할 때는 인터넷 예적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예금을 활용하면 이자도 훨씬 더 많이 얹어주고 있으니까 풍자 돌리기 예적금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간단히 제목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 도형을 활용한 두 번째 슬라이드 작업을 해보았고요. 여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의견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애니메이션에 관련해선 모든 슬라이드를 다 완성한 후에 적절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